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Here we are.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묻지마 캔디. F길라 칙칙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바람에 대처하는 법 제74화 지독한 직장상간녀 파헤치기 2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통 여직원과의 바람에 아내분들은 깜놀합니다. 네. 아니, 얼굴도 별로고 완전 아저씨 같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배툭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배가 툭 튀어나왔다? 정확합니다. 네. 머리숱이 없고 옷도 네. 완전 아재 스타일인데 어머, 미친 거 아니야 이게? 과연 이게 진짜 사실이야? 아내는 허를 찔리고 완전히 놀라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여직원과의 바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남자의 외모와 스타일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들었구만. 덩데 네. 자꾸 보면 익숙해지듯이 첫인상이 아무리 안 좋았더라도 서서히 서로의 외모에 무감각해진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 저는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은 계속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무감각해지지 않는 스타일이시군요. 네, 그분께서는요. 네. 상사와 부하 여직원 또는 사장과 여직원의 경우 더 그럴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상사라는 부분하고 사장이잖아요. 여자의 네. 눈에는 상사나 사장은 넘보기 어려운 존재고, 근데 넘지 못할 존재감이라는 자체가 매력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이 직장 상사가 갑자기 여직원한테 자기야 사랑해요 하고 아양과 애교를 떤다는 것에 묘한 성취감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내가 정복하지 못할 것을 정복했다는 그런 네, 느낌? 네, 그리고 금지된 네. 것을 넘어선 것에 대한 흥분도 그죠, 작용하거든요. 그죠. 평소에는 야, 꽁과장 일 똑바로 안 해? 빨리 서류 가져와. 소리를 질렀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사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자기 뽀뽀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니까 거기 묘한 성취감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남자가 지위가 높고 여자가 지위가 낮으니까 네. 남자 그 지위가 높은 상사한테 뭐 회사 돌아가는 거를 듣는다든지 네. 뭐 다른 사람 얘기를 맞아, 듣는 거, 맞아. 뭐 회사 정보. 돌아가는 이런 거를 먼저 듣는 거 그런 게 약간 매력으로 다가올 네. 수도 있고 여직원으로서는 네. 그 남자랑 또 사귄다는 것 자체가 네, 네. 또 권력이니까 그런 재미에 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직장 상간녀 하면 또 우리 칙칙님이 할 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왜일까요? 저희 그년이- 전 남편이 직장 상간녀랑 바람이 났었기 때문이죠. 네, 오늘 네. 알토란 같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또 집안에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 뭐 마누라가 어쨌다, 애들이 어땠다, 뭐 자기 남편이 어땠다, 시댁이 어땠다 이런 사생활까지 공유를 네. 하게 되고 사실 생각해 보면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 사람들이랑 지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같이 일하고 얼굴 보고 점심 저녁 같이 먹고 회식 다음 날 네. 또 뭐 해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이 엄청 들죠. 네. 그게 남자들만 그런 게 남자들끼리만 그런 게 아니고 남녀 사이에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정말 사석에서 만나면 말도 안 섞을 것처럼 생겼거나 진짜 똥매너인 인간도 자꾸 보고 일적으로 네. 엮여가지고 시간 같이 보내다 보면은 정이 또 들게 마련이고 네네. 그 정이란 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네. 특히나 누구 뒷담화 까거나 네. 비밀 공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둘이 네. 꽁냥꽁냥 하면서 막 사적으로 카톡하고 뭐하고 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가 네. 하면서 술김에 사고라도 한번 쳐서 이렇게 스킨십 다리를 와. 싹 싸든다거나 진짜 싫어. 어깨 네. 동무를 한다거나 네. 브루스를 춘다거나 이런 스킨십이 있으면 거기서 확 불이 붙어갖고 깊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 네. 일요일날 상담하신 분이 계신데 정말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직장 내 상간이었는데 네. 계속 그 여자 얘기를 하더래요. 예를 들어서 그 맞아요. 여자가 집 근처가 이제 메가박스 근처라서 별명이 메가박스래요. 어쨌든 네, 그 지역은 말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칙칙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랬죠. 그냥 얘기 졸라는 네. 거. 개인적인 부분을 알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네. 좀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그년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는 네. 자기도 모르게 남자들이 그냥 툭툭 내뱉는 거예요. 여자들은 바람 펴도 집에 와서 남편한테 그 성간남 얘기 안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근데 네. 남자들이 단순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사실 딱 답은 하나예요. 둘 중에 한 명은 회사를 그만두게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모든 사실을 공개해서 망신을
주고 완전 미친 듯이 공격 달려들어야 맞습니다. 합니다. 특히 상간녀가 유부녀이면 그 남편에게 알려야 한다고요. 보통 빼박 증거 없이 알리잖아. 그 남편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빼박 증거 필요한 시각적인 요소가 필요한 거고요. 네네. 직장 상간녀의 경우 아내가 정말 초강수로 두 사람을 헤집어 놔야만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회사에 증거 자료 들고 쳐들어가서 난리를 쳐야 효과가 극대화되고 네. 증거 없이 가가지고는 의부증 환자밖에 안 되니까 네. 이건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가가지고 뭐 상간녀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뭐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교양 있게 커피숍에서 앉아서 얘기하고 이런 거 죄다 필요 없거든요. 제가 진짜 직장 상간녀분들 네. 박살 흥분, 제대로 또 냈잖아요. 흥분한다. 흥분한 게 아니고 네. 코가 막혀가지고 콧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일단 무조건 회사로 쳐들어가야 되고요. 네네. 그것도 뭐 쳐들어가가지고 소심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네. 진짜 의기양양하게 네. 쳐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뭐 둘 중에 한 명은 회사를 관둬야 네.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둘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씨발 둘 다 잘려라. 네. 그 각오로 덤벼야지 이게 끊어질까 맞습니다. 말까거든요. 네네. 무조건 회사로 쳐들어가야 되고 네. 그래야 이것들이 눈이라도 깜빡해요. 네. 근데 아내분들이 너무 이걸 두려워해요. 생활비 끊길까 봐요. 네. 그러면 집 나갈까 봐요. 상간녀가 보통 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저지랄 하면은 언젠가는 생활비 끊기거든요. 네네. 어차피 오늘 끊기나 박살내고 다음에 끊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것들 떼놓는 게 1순위이지 네. 생활비 한두 달 더 받는 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네. 박살 내버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또 회사에서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남편하고 여직원의 바람은 누군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반은 남편의 자의에 의해서 실토를 한 거고 절반은 타의에 의해서 드러남이거든요. 맞아. 빙구들이 지네들은 눈 가리고 아우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통 남자들은 이제 허물없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경우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는 경우인데요. 네. 보세요. 사무실에 전화를 받는데 그래 평소 같으면 아내 같으면 그랬어. 그래 뭐 누구는 어떻게 있어 뭐 애기 이름 대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무실 내에서는 하는 소리 전화 딱 소리만 듣다 저거 여자랑 한다 저거 남자랑 한다 그죠? 다 알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내 촉이 발달한 사람 은밀한 분위기를 딱 감지하고 모텔에서 나오거나 차 안에서 미래 즐기는 결정적인 순간을 들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진짜 세상 좁잖아요. 뭐 외국에서도 그 알고 있는 지인을 만나거나 이렇게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때는 본인들만 모르고 사무실 사람들은 쟤네들이 바람펴 전부 다 아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이미 아내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소문이 나가지고는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예, 이럴 경우에 그 칙칙님처럼 직장 내 사람 중에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프락치 한 명을 통해서 대화나 접촉을 시도해서 정보를 파내셨잖아요. 그년에 대해서. 그죠? 네, 프락치라고 하기는 뭐하고 네. 제가 예전에 같은 부서였던 동생이 마침 그 네. 직장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조금 물어봐가지고 알기도 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저가 머리를 엄청 많이 썼어요. 상간년 집 주소 네. 알아내려고 머리를 많이 썼는데 이거는 한 번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고급 정보. 고급 정보는 아니고 제가 이거는 정말 네. 갑자기 아이디가 탁 떠오른 거예요. 내가 네. 상간녀 집 주소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직장 사람들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안 알려주거든요. 네. 근데 집에 명절날 선물이 왔었어요. 근데 네. 그 선물이 되게 특이한 거였어요. 어. 무슨 특산물, 농산물, 특산물 네.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 업체에 연락을 하면 네. 회사 사람들 주소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겠다. 오! 음. 그래서? 그래가지고 진짜 막 검색을 미친 듯이 해가지고 네. 진짜 그 업체를 찾아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그래서 네. 전화해가지고 회사 이름 대면서 네. 저 무슨 회사에 새로운 직원인데 작년에 추석 네. 때 선물 세트 여기서 했다 그래가지고요. 근데 요번에 또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직원 주소를 제가 받은 게 없어서 네. 좀 주시면은 제가 업데이트해서 다시 주문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와우, 천재스. 천재스. 내 생각엔 내가 천재스. 그랬더니 진짜 그 여직원이 주문한다니까는 신나가지고 저한테 그 리스트 보낸 거예요. 직원 주소면. 그런데 주문이 안 들어왔어. 주문 안 들어왔지. 화났어. 내가 상관이 쳐들어갔지. 근데 또 금방 네. 저 생각났는데 그 남편분들이 뭐 G마켓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쇼핑몰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로그인을 해보면 맞아. 선물이 배송된 적이 있어. 그거 되게 주소를 많다. 맞아. 검색해보면 그 쌍년들의 집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성인용품, 뭐 브라, 팬티 세트, 가터벨트, 윤활제 이런 거를 남편 새끼가 네. G마켓이니 11번 가니 이런 네. 데서 지가 사가지고 상간녀 집으로 보내거나 직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진짜. 그걸로 눈치챈 분들도 은근히 있지 않아요? 근데 전 나 많이 남편은 봤어. 과일 세트를 네.
그때 갈비 세트도 있고 그 시발년 집에 보냈더라. 그 18년 엄마 집. 네. 아니 그 년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년도 또 나왔다. 네. 근데 그건 파진 않았다. 너무 많아서. 아 그래요? 두 년 말고? 약간 시도를 한 듯한 작업을 하려고 하는 누구누구 배상 이렇게. 오. 이렇게 짜증난다. 오케이. 네. 그다음에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난 경우는 남편은 전형적인 이중 인격성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맞아. 남편은 물심양면으로 여자의 헌심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육체 관계를 시작하는데요. 아슬아슬한 데이트를 이어가고 권태기도 모른 채 서로에게 빠져듭니다. 가정은 잘 굴러가고 집에 가면 여보 왔어요? 아빠 어서 와 하고 회사에 가면 애틋한 여자가 있고 모든 게 꽉꽉 채워진 충만한 상태잖아. 이거 바로 양다리. 네, 얼마나 재밌노. 진짜 집구석 양다리. 잘 콜러가지. 밖에 나가면은 벗고 달겨드는 여자 있지. 24시간 해피 너무 해피해요. 네. 네. 근데 집에 엄청 잘하다가 갑자기 짜증 팍 내기도 하고요. 네. 주말에 약속이 생기는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21세기에 무슨 주말에 출근하는 회사 없거든. 그리고 새벽에 진짜 없어. 가는 놈들. 맞아. 새벽 운동 끊은 놈들. 새벽 운동 끊고 맞아. 매일 갔다가 오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아예 같은 헬스장 같은 데 등록해가지고 새벽마다 같이 운동하고 떡치고 하는 새끼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항상 의심하시고 증거 잡기에 돌입하셔야 돼요. 뭔가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면 의심을 네.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인간이 몇 달 전부터 저한테 밑밥을 깔았었어요. 네. 자기가 뭐 토요일에도 출근을 해야겠대요. 이게 부산 뭐 사무소 부산 얘기했잖아요. 사무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네. 근데 그거 믿었지. 근데 알고 보니까는 매주 정기적으로 그년이랑 데이트하려고 저한테 밑밥을 깐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생활 패턴이 변하는 거를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고, 뭐 회사 집 하더라도 출퇴근하면서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어요. 네. 짧은 시간 한두 시간에도 즐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눈여겨보셔야 되고, 특히 카풀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뭔가 차 안에 뭔가 변화가 있다? 네. 여자예요. 진짜 100%. 그러니까 카풀, 특히나 대놓고 카풀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회사 여직원 누가 뭐 엄마랑 같이 사는데 뭐 집이 멀어가지고 내가 태워다 주기로 했다. 그런 거요. 아무리 그 여자랑 아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무조건 말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카풀은 100% 바람나요. 100%는 오반가? 99.99%. 왜냐면 이 차 안에서 또 카풀을 한다는 거는 사귀기 때문에 카풀로 위장해서 계속 만나는 경우도 많고, 네. 좁은 공간에 밀폐된 공간에서 그 부착 거리가 일반적으로 그치. 주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가까이 붙어 있고 계속 그죠.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뭐 엄청 못생긴 사람이라도 정이 들 수밖에 없어. 맞아요. 야릇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어쩌다 손을 이렇게 툭 해서 다리에 대기라도 하면 스파크가 팍팍팍팍 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그날 바로 여관으로 직행을 하는 거죠. 그렇겠지. 술 한잔 하자고 하고. 네, 맞아. 그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할머니다. 남편은 할머니랑도 바람나요. 30살이고 그 할머니는 48이다. 근데 할머니가 그물 스타킹을 신고 치마를 우리 짧은 회사 치마 입고 공장에서 일하시는 여사님이셔. 밥 해주는 아줌마야 막 이러는데도 하다가도 그 여사님이 다리를 조금 거돌려서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그물 Oh my God. 스타킹에 그치. 훅 가다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항상 그 여지는 있으니까요. 항상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네. 특히 아내분이 전업주부이거나 어린애 키우고 네. 상간녀는 직장 상간녀인 경우에 남자들이 이런 말을 툭툭 흘려요. 네. 아, 너는 편하게 사는 줄 알아. 다른 여자들은 직장 다니면서 애 맞아, 키우고 맞아. 힘들게 살아. 우리 회사에 무슨 김 과장은 시부모 모시면서 애 둘이고 그 집 남편이 맨날 돈 사고 쳐가지고 지금 회사에서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어. 너는 편한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나 상담한 사람 다 똑같아. 그죠. 그런 얘기 있어. 그리고 뭐 너는 살림을 엉망진창이니 그 여자는 아침, 점심, 저녁 다 차리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 여자는 직장 생활 하면서도 뭐 남편을 뭐 어떻게 한다더라 이딴 소리를 짓거리는데 그거는 직장 분류는 진짜 의심해봐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방송한 내용을 보면 이 새끼가 직장 가서 여자 한 명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항상 그 여자분들의 촉이 있잖아요. 의심 네. 가는 상황이 있으면 그냥 덮어두지 마세요. 더 깊어지기 전에 파헤쳐야 됩니다. 그냥 곡괭이 가지고 계속 파야 됩니다. 맞아. 판도라의 상자 열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지랄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지랄을 아내분들. 하지 마시고. 아니 파헤치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하고 덮고서는 이 상태로 그냥 가려고요? 그 상태로 남자도 계속 있는 줄 알아? 나중에 집 나가요. 집 나간 다음에 판도라 상자 들고 나갔어. 씨.
아니 근데 왜 주먹을 주먹 쥐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답답하니까.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특히나 뭔가 여자가 생긴 것 같은데 잡힐 네. 듯 말 듯 할 때는 남편이 집에 와서 자주 얘기했던 여자를 먼저 떠올려 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직장 여자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직장 여자랑 바람나는 경우가 진짜 많고요. 어디서 엉뚱한 데서 여자 만나가지고 하는 경우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의 생활 패턴을 평소에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고 네. 그리고 남자들이 얼마나 단순한지 이거는 뭐 동호회 상관녀든 직장 상관녀든 마찬가지인데 머릿속에 그년 생각으로 막 가득 차있고 집에서도 그년 생각만 해. 막 드라마 보면서도 네. 그년이 막 생각나요. 자기는 너무 이거 사랑에 빠져서 도파민이 뿜뿜했어. 네. 그러면 그냥 설사똥 지리듯이 입으로 그만 네. 얘기하라. 입으로 그년 네. 얘기를 줄줄 하니까 네. 그년이 바로 그년. 네. 유부녀라고 네. 못생겼다고 나이가 많다고 완전 푹 퍼진 아줌마라고 네. 그녀는 아닐 거야. 아, 걔는 아닐 거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네. 그만 얘기할게요. 제가 74화까지 녹화를 할 때마다 네. 직장 상간녀가 나오면 우리 칙칙님은 굉장히 흥분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에는 직장 네. 상간녀 편에는 칙칙님 출연하지 않는 걸로. 저요? 네. 다른 뭐 알겠습니다. 홈키파라던가 그런 분을 초대해야 될 것 네네.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여품당당 저희 바람치유센터로 카페 많이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른 말씀하실 건 없나요? 하나도 없고요. 네. 네, 네이버 카페에서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로 검색해 주시고 네.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